여러분, 박 반장도 드디어 스텝도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지금 설치가 잘 됐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은 스텝도어의 교과서가 될 영상입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진짜 설치가 잘못돼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제가 다 겪어서 실패하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텝 문틀 구성품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박스 개봉을 하게 되면 길다란 문틀이 좌측, 우측 두 개가 있고요. 이 문틀은 내가 발주한 사이즈대로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스텝 문틀 최종 높이를 2500으로 발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 문틀은 2500이라는 치수로 정확히 재단이 돼서 현장에 도착을 하는 거고요. 가운데 스토퍼가 두 개가 있는데요.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재단되지 않은 상태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오게 되어 있어요. 스토퍼는 현장에서 재단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포장 상태를 보면 아무래도 스토퍼는 좀 더 길게 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튀어 나가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로 박스가 포장이 돼서 현장에 오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간 이 스토퍼가 문틀 끝부분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5mm 걸레바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틀 끝부분이 찍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배송이 오게 되고요.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고정 부속이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생긴 고정 부속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제 영상을 보면 되니까 굳이 필요 없겠죠. 참고로 회색으로 생긴 요게 결합 몰딩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재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와요. 그래서 요것도 재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속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봉지 안에다가 잘 넣어두세요. 일반적인 문틀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죠. 이 헤드가 없게 되니까 일단은 구성품이 굉장히 간소하고, 원래는 구성품을 확인한 다음에 문틀을 조립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텝 문틀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설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텝 문틀과 별개로 만약에 요즘 유행하는 5mm 걸레바지를 시공하신다고 하면 미리 문틀을 설치하기 전에 바닥에다가 5mm짜리 딱지를 하나씩 고여놓고 고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게 문틀 고정이라고 하기 좀 민망해요. 나사못막 몇 개 박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안착을 시키고 여기다가 박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저만의 요령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하나 박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박았고요. 2단도 하나 박겠습니다. 일단 이 스텝 문틀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중하에 나사못을 하나씩만 일단 박을 건데요. 지금까지 스텝 문틀을 설치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단에도 나사못을 하나 박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박아도 되는 부위가 보양제가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매직으로 표시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문이 설치가 되는 위치입니다. 이대로 그냥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언가를 박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토퍼로 다 가려질 부분이라서 아무데나 박아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고정을 할 때는 이 정도 끝부분 하나 이렇게 나사못을 박으면 굉장히 짱짱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임시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한 방만 나사못을 박을 거죠. 대신 주의할 부분이 격체 앞부분과 문틀 라인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이 라인을 맞춘 상태에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단에 하나 고정했고 중간에 하나 고정했고요. 상단에도 고정을 해줄 건데요. 제가 이 앞 라인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스텝 문틀은 대부분 좀 길기 때문에 문틀 자체가 정확히 반듯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목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앞쪽 벽면 라인 자체가 반듯하기 때문에 벽면에 맞춰서 문틀을 좀 조절하면서 고정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상단에 임시 고정 하나 할게요. 잘 맞았고 상단까지 임시 고정을 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상중하로 임시 고정 하나씩만 해줄게요. 문틀 설치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하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완전하게 고정을 하지 않고 상중하로 나눠서 임시 고정을 한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 상태에서 결합 몰딩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결합 몰딩을 설치할 때는 상부에 있는 보양 비닐을 어느 정도 좀 벗겨줘야 되는데요. 다 벗기진 마시고 이 정도까지만 벗겨주세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알게 됩니다. 이 끝부분에서 10mm 정도 올라간 라인까지만 치수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280.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각자의 요령이자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시공을 해보니까 이 정도 올라가서 설치를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시공상으로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결합 몰딩 2개를 재단을 할 거예요. 아까 치수가 280이었죠. 참고로 이 결합 몰딩은 재단이 좀 수월하게 잘 되는 재질이에요. 타카도 어느 정도 박히는 재질이고, 그래서 그냥 각도 절단기로 천천히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실리콘과 630 실타카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타카 핀은 618, 즉 18mm 실타카 핀으로 장착을 할게요. 결합 몰딩 홈 사이에 실리콘을 그냥 적당히,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예쁘게 쏠 필요도 없고 그냥 흘러나오지만 않게 적당히 찍어주고요. 결합 몰딩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쏙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너무 끝까지 내리게 되면 고정하는데 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딱 맞춰서 고정을 할 거고, 고정은 이 옆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고정 몰딩과 이 뒤에 문틀까지 어느 정도 박힐 수 있게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이 핀이 길게 되면 이 문틀 뒤쪽으로 핀이 삐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618 핀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많이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박만 제대로 박혀도 얘가 거의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실리콘이 굳으면 짱짱하기 때문에 많이 박을 필요는 없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스텝 헤더라는 건데요. 문 상단에 위치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도어라기 좀 애매해요. 도어일 수도 있고 뭐 문틀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스텝 도어는 문과 문틀의 경계가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문하고 문틀을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문과 문틀이 한 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더가 문과 문틀과 별개로 같이 오게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턱 가공되어 있는 면이 있고요. 이 옆에 홈 가공되어 있는 면이 있고, 홈 가공되어 있는 면을 위아래로 나눠서 봤을 때 이쪽 면이 더 튀어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면이 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딱 대어 봤을 때는 여기가 갭이 한 3mm 정도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이 나중에 문하고 문틀이 떨어지는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부분을 다르게 설계를 한 거고요. 말은 복잡한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브라켓이 아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렇게 회색으로 생긴 녀석, 이 녀석이 브라켓인데, 얘를 이 옆에다가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끼우고 홈에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면이 맞게 돼 있고 위에 맞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딱 밀착시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들어간 상태만으로 야무지게 요 그때 코너 라인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 안에 구멍 하나 있죠? 거기다가 나사못을 박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박으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맞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이 면과 이 브라켓이 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마감 캡이 들어갈 거거든요. 마감 캡이 들어갔을 때 딱 이 문과 이 캡이 1대1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잘못한 거예요. 제가 더 밀어서 했어야 돼. 지금 턱이 없잖아요. 다시 할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설치한 상태에서는 이 수정을 못 하거든요. 제가 좀 덜 집어넣네요.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네요. 이렇게 끝까지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턱에 딱 걸리게끔 시공하시면 돼요.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잘 맞았는지.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이제 이 헤더를 끼울 건데요. 여기 턱 가공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쪽으로 턱이 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문 안쪽으로. 그래야지 문이 닫힐 때 이 부분에 딱 가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비닐을 안 벗긴 이유는 이게 들어갈 때 좀 빡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름을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남겨둔 거거든요. 이 뒷면에서 이렇게 갖다 대고, 잠깐만, 뭐야? 뭐가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홀롱하면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제가 또 발주를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딱 맞아야 되는데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스텝도어가 이 현장에서 처음 시공을 해보는 거라 발주도 굉장히 좀 미숙했고, 설치도 좀 미숙하고 어느 정도 극복하고 지금 보여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리얼하게 잘못된 부분이 나왔네요.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걸 발주를 잘못했습니다. 뭐를 잘못했냐면 여유 치스를 주었습니다.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문틀은 개구부가 있고 개구부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준 상태에서 문틀을 발주를 해서 우레탄 폼이나 이런 것들로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스텝도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목공을 완벽하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체 틈 없이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시공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목공 작업을 통해서 수직, 수평, 직각을 다 지금 잡아 놓은 거거든요. 이 문틀이 설치되기 전에 이 개구부도 마찬가지로 상, 중, 하 치수가 완벽하게 잘 맞는 상태로 수직 상태로 쉽게 말하면 개구부가 세팅이 돼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 오픈 치수가 예를 들어 950이다. 이 스텝 문틀 발주도 950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5mm 여유를 줬어요. 950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5mm 여유를 줘서 945로 발주를 했던 거죠. 높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도 다 어느 정도 여유를 줘 놨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요거는 일전에 설치를 한 건데 지금 원래는 저 위에가 틈이 없이 이제 딱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여유를 준 만큼 지금 저 부분이 짧아서 나중에 실리콘 마감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유를 준 것만큼 지금 이렇게 틈이 생긴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텝도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목공 작업으로 수직, 수평, 직각이 완벽하게 잘 맞는 상태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콘크리트 벽이나 기존 벽에다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텝도어 자체가 목공이랑 콤비를 이뤄서 마감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편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직, 수평, 직각을 완벽하게 맞춰놨으면 그 맞춰놓은 사이즈 그대로 발주하시면 돼요. 굳이 뭐 1mm 여유 정도까지는 줘도 되겠지만 그 이상의 여유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발주를 하면 돼요. 정리하면 저는 여기서 만약에 목공을 잡아놓은 개구부가 950이었다. 그냥 950으로 발주를 하면 됐던 거였고요. 높이가 2600이다. 그냥 2600으로 발주하면 됐던 거였어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커도 약간 잘라서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이 헤더도 위에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굳이 여유 치수를 주지 마시고 그냥 정 사이즈 그대로 발주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유 치수를 준 만큼 더 벌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수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지가 않냐면 제가 아까 가고정으로 그냥 한 방씩만 박아놨잖아요. 그냥 이거 풀러서 그냥 수정하면 돼요. 이쪽을 수정하진 않을게요. 이쪽은 지금 경첩이 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그냥 짱짱하게 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을 조금 채워주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다 예견하고 하나씩만 박아서 고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높낮이 조절할 때도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가고정은 반드시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떼었다가 지금 한 5mm를 줄여야 되니까 5mm 정도 되는 이런 딱지를 박아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박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사못으로 뒤에까지 통과시켜서 고정을 할 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문틀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고정 한번 써먹었죠? 이따가 또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막 이걸 다 고정을 해놨으면 수정하고 싶어도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진짜 헤더를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 문틀과 문틀 사이에 이렇게 딱 맞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운이 필요한 부분이 0.5mm, 1mm 차이로도 얘가 빡빡할 수가 있고 헐거울 수가 있거든요. 1mm가 빡빡하거나 1mm가 헐겁거나 둘 다 이제 맞힐 수는 있는데 들어갈 때 좀 빡빡함이 차이가 나요. 저는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게 거의 뭐 그냥 딱 부드럽게 딱 맞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게 들어가거든요. 이 홈에다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처음에 진입할 때만 좌우를 잘 맞춰서 넣어주면 본격적으로 끼기 전에 빡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보양제를 안 벗겨놓은 거예요. 빡빡한 거 이렇게 막 치고 하면서 여기가 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닐 랩을 여기 부분만 벗겨놓은 거고, 위에 부분은 마찬가지로 빡빡하게 들어갔을 때 이 보양제를 제거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이에 껴가지고 뗄 때 그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새 차 살 때 그 비닐 막 시트 사이에 조금씩 껴있는 거 그거 아시죠? 그 느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단은 벗겨 놓은 거고, 이게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낄 때는 구멍 맞추기가 조금 여의치 않아 가지고 네, 됐습니다. 양쪽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딱 안착이 되면 이때부터는 좌우를 똑같이 이렇게 힘을 주면서 쳐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껴주는 거죠. 얘가 아마 자력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빠질 수도 있고. 네, 어느 정도 됐네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에서 끼울 때 이 결합 몰딩과 스텝도어 헤더에 있던 홈이 딱 이렇게 맞게끔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랑 오른쪽이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진 상태에서 팍팍팍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밑에를 쳐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쳐주면서 끼워주면 되고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 문틀 제일 위에 상단 라인이랑 스텝 헤더의 이 상단 라인이 일치하면 자동적으로 도화 높이가 맞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론하고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닥 수평이 지금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론과 실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가고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18mm 핀으로 여기다 한 방 정도만 그냥 박아줄게요. 최대한 끝에 부분으로 박는 거고요. 여기를 박게 되면 안에 있던 결합 몰딩과 박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방 정도만 박아도 얘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이거 끼울 때 얘가 좀 빡빡하게 들어가면 자체적으로도 이걸 고정을 안 한다고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헐겁기 때문에 지금 가고정을 해준 거고요. 일단 눈대중으로 이 상단 라인을 맞춘 상태에서 가고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문 달고 손잡이까지 그냥 달아버릴 거예요. 스텝도어는 이 히든 경첩을 권장하는데요. 사실상 히든 경첩을 뭐 권장한다라기보단 그냥 히든 경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얘를 쓰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든 경첩인데요. 이렇게 벌려졌다 좁혀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보면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긴 부분 있죠. 복잡하게 생긴 부분이 문틀에 설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심플하게 생긴 녀석이 문에 설치되는 건데, 히든 경첩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문과 문틀의 홈 가공이 이렇게 되어서 나오고요. 쏙 그냥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그냥 나사못을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박으면 경첩 설치가 끝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지 경첩은 이렇게 홈에 딱 맞춰가지고 나사못을 이렇게 4개를 딱 박아줘야 되는 건데, 얘는 그냥 홈에 딱 들어가게 돼 있고 위아래 2개만 박으면 돼요.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좀 경첩이 막 복잡하고 이러면 굉장히 막 전문가스럽고 막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써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이 기능도 진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이 히든 경첩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히든 경첩이 상, 중, 하 나눠서 이렇게 3군데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워주고 나사못을 하나씩 박아주면 돼요. 카메라 때문에 자세를 이상하게 잡으니까 잘 안 박혔네요. 이게 막 위치가 조금만 잘못돼도 이 홈이 딱 맞게 돼 있으니까 삑살이 날 염려가 없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설치가. 이렇게 박아주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히든 경첩을 90도 위치로 3개를 동일하게 어느 정도 맞춰주고요. 문이 설치될 위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갖다 댄 다음에 이 밑에다가 손 배척을 이용해서 살짝 고여주고요. 이 홈에다가 맞게끔 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껴질 때 3개가 동시에 잘 맞게끔 껴져야 돼. 쉽게 말하면 위에 끼고 밑에를 꼈는데 이 가운데 게 경첩이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3개가 순차적으로 거의 동시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밑에 손배척을 꼈던 이유는 높낮이가 안 맞게 되면 좀 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저는 지금 바닥의 보양제 때문에 굳이 이걸 안 고여도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맞게 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옆에다가 문을 놓고 경첩을 고정할 때도 이 위치대로 이렇게 맞춰서 고정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경첩이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문틀과 문의 위치를 나란히 놓으시고 경첩을 한번 딱 대보면 이 상태로 설치가 돼야 이 옆에 문틀에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문틀에 들어가고 심플하게 생긴 녀석이 문에 들어간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착이 되면 그냥 똑같아요. 문이랑 위아래 2개씩 박아주면 됩니다. 히든 경첩 쓰게 되면 문 설치하는 것도 진짜 쉬워요. 나사막 막 4개씩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홈에 쏙쏙 들어가고 2개씩만 딱 박아주면 되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 없이 좀 정교하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히든 경첩이라 그래서 그냥 경첩이 좀 숨겨져서 깔끔하나 보다 그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싱크대 경첩처럼 높낮이, 좌우, 받치는 갭 이런 것까지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이나 뭐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유지 보수에 미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경첩 설치까지 완료를 했고요. 스텝도어가 예림하고 인쇼랑 콜라보해서 만든 그런 도어잖아요. 네, 인쇼랑 예림이랑 콜라보한 게 핸들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손잡이, 인쇼 핸들을 스텝도어에다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손잡이도 지금 시점에서 그냥 아예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첩 달고 손잡이 달고 이런 것들이 문틀이 완벽하게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텝도어를 전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것도 다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해놔서 저 앞에 했던 거 막 다 뜯고 막 생쇼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인쇼 핸들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인쇼 핸들은 마그네틱, 쉽게 말하면 자석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흔히 보던 그런 손잡이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두렵고 막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좀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모티스 락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모티스 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일반 핸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몸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경첩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핸들 부분에도 이렇게 공장에서 가공이 돼서 나옵니다. 이걸 옆부분에다 껴주면 되는데요. 위아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밑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구멍 있는 위치가 밑으로 간다면 보시면 되고 그냥 쏙 들어갑니다. 애누리 없어요. 얄짤 없이 그냥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조그만 나사못이 4개 들어있어요. 위아래에 하나씩 박아줄게요.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나사못 박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박고 해서 그런데 요거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장갑에 대고 하잖아요. 요거 깠다 가면 돌릴 때 장갑 말려서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 몰래 하면 안 되나? 아무튼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요렇게 돼서 돌릴 때 장갑 말려서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안 대고 하려면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나사못 열십자 부분에서 이탈을 해서 이렇게 찍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찍어 먹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처음에 자리에 안착을 어느 정도 시킬 때 저는 이제 살살 돌리고 있어요. 장갑이 말리지 않게. 이렇게 안착을 시키고 완전하게 딱 안착이 됐을 때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박는 거거든요. 다음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제 핸들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육각 렌치가 달려있는 부분이 요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밑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위에서 육각 렌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방향은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분리가 됐을 때 요 렌치가 있는데 이 밑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밑부분으로 가야 돼요. 이 홈 파진 게 어떤 거 보면 옆에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 육각 렌치를 풀르면 얘를 뺄 수 있거든요. 방향을 맞춰가지고 어찌했든 저찌했든 이 홈 파진 부분, 이 부분이 나란히 육각 볼트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구성품에는 렛지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사실상 지금 이거랑 이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왜 두 개가 들어있냐면 지금 이 녀석은 36mm 도어, 지금 보는 도어가 일반적인 두께 36mm 도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떨 때 쓰냐면 39mm 정도 되는 그런 두꺼운 도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렛지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좌우를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홈이 있거든요. 암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끼워주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지죠. 이렇게 끼게 되면 도어 두께에 따라서 렛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건데 저는 지금 36mm 이 두께의 도어니까 지금 기존에 끼어있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버리세요. 핸들이 설치될 부분에 비닐 보양제도 살짝 제거를 해줘야죠. 이것도 이 부분 또 안 하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에 끼는 그 비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양은 나중에 제거하더라도 연관되는 부분은 미리 제거를 해놔야 깔끔합니다. 인쇼 핸들은 재밌게도 뒷면 테이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핸들 하나가 요 구성이고요. 요 끝에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요거를 살짝 벗겨내주고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 안에 보면 렛지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이게 빡빡할 수도 있고 윤활유에 따라서 좀 부드러울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딱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 양면 테이프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된 거고요.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됐다라기보다는 렛지 홈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빡빡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반대쪽이고요. 똑같이 끼워주고 눌러주고 같이 들어있는 육각 렌치로 밑에서 이제 조여주면 되거든요. 육각 렌치 구멍이 작아서 팍팍 되지
되지는 않고 요거를 조일 때 어느 정도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그리고 이 수평도 좀 본 상태에서 해주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잡더라고요. 핸들이 좀 은근히 이렇게 막 삐뚤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지금은 헐거운 상태에서 슬슬 조여지는 상태고 마지막에 딱 조일 때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가? 저만 그런가? 느낌상인가? 모르겠네요. 이제 슬슬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세게 이렇게 고정해주고 이게 조금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잘못됐다. 밀착이 안 됐네. 지금 제가 누른다고 눌렀는데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이게 약간 껐덕거리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손잡이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처음에는 불량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뭐 불량인가 막 계속 생각했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밑에 이제 잠금새 부분이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 녀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두 개 있어요. 막상 끝까지 해보시면 그냥 별거 아니구나 생각 드실 거예요. 둘 중에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이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벗겨주시고요. 자리를 잡은 다음에 껴줄 거거든요. 딱 맞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끝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면 테이프가 바로 달라붙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붙일 때 직각 이 수평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미세하게 삐뚤어지면 너무 그게 막 평생 신경 쓰일 것 같아가지고 네, 실제로 좀 해보니까 조금 삐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최대한 멀찌감치 이런 시각에서 딱 직각을 맞게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요거 붙여주는 거 신경 쓰라는 거죠. 직각 삐뚤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핸들도 수평 삐뚤어지지 않게. 반대쪽은 이제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이 상태 그대로 먼지만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에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반듯하게 붙였습니다. 이 반대 거는 미리 껴놨던 이유가 이걸 끼고 얘 커브를 끼려고 그러면 반대쪽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껴놓은 상태에서 붙이는 거고 사실상 이 잠금새 부분은 테이프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반듯하게 테이프 붙이는 거. 얘가 앞뒤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를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에서는 안 돌아가잖아요. 센터 위치된 상태에서 돌려보면 얘가 돌아가거든요. 이 위치가 맞는 위치고요. 잠근 상태에서 움직이면 잘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로 고정해주면 돼요. 이 홈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부분을 고정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면 핸들 고정은 끝이 난 겁니다. 다 아니고 렛지 부분을 고정해줘야죠. 위아래 없고요. 그냥 홈이 가공이 돼 있어서 갖다 끼우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아래 나사못을 해주고요. 인쇼 핸들 나사못들이 다 스텐이에요. 그래서 자화기가 안 먹어요. 네, 아까 말했던 이런 삑사리 우려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신중하게 박으셔야 합니다. 부식 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스텐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사못까지도 다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성품이 요 열쇠예요. 요거는 거실 쪽에 방 바깥쪽에 위치되게 이렇게 꽂아주고요. 안에서 잠겼을 때 비상시에 이걸 열 수 있게 있는 거겠죠. 일단은 이렇게 꽂아두고 시공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일단 설치가 됐으면 문이 아마 닫혀질 거고요. 스토퍼가 없기 때문에 덜렁덜렁 거릴 겁니다. 그리고 상태를 잘 보면 여러 가지 좀 거시기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이 헤더와 문 위에 이 간격이 지금 너무 넓습니다. 거의 한 7mm? 8mm? 까딱하면 새끼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틈이 넓은 상태고 모든 시각의 기준을 이 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은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을 보자 이거죠. 첫째, 저 간격 지금 넓은 거. 둘째, 경첩이 들어가는 기둥 부분의 간격을 유심히 보니까요. 이 상단은 2mm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밑에가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이 문의 밑부분이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히든 경첩으로 조절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마그네틱 핸들의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끝부분으로 가면 이 부분에 자석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렛지가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겼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 핸들을 누르면 제 렛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신기하긴 하죠? 네, 지금 딱 자석 때문에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핸들을 당기면 들어가죠. 이렇게 열고 끝까지 가면은 자동으로 착! 네, 지금 나왔죠. 자석으로 이제 탁 나와가지고 요 렛지 홈에 딱 걸리는 건데 지금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렛지 홈에 보면 밑 라인이 있고요. 쪽
윗 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밑에 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거의 밑에 부분에 닿을랑말랑한 상태로 이해되시죠? 지금 이 부분에서 거의 이 밑에 쪽으로 얘가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센터 쪽으로 딱 걸려야 안정적인데 거의 지금 밑에 쪽으로 걸리다 보니까 깠다 가면 이게 문이 조금만 쳐지면 여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2개의 문틀을 설치하면서 이 센터가 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점에 좀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문을 일단 들어 올리는 거죠. 네? 문을 들어 올린다고요? 네. 문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히든 경첩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5mm까지 얘가 조절이 돼요. 대박이죠. 일단은 문 높이부터 한번 조절해 볼게요. 문을 최대한 들어 올리게 되면 저 위에 헤더 부분의 간격도 줄어들 것이고 렛지 간섭의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든 경첩으로 일단 문 높이부터 한번 조절해 볼게요.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 중에 이 우측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홈이 위아래로 있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을 하나씩 풀어주면 되거든요. 얘를 살짝만 풀어주면 돼요. 얘도 풀어주고 위에도 풀어주고 일단 풀어주면 살짝 움직이죠. 얘를 다 풀기 전에 이 문이 확 쳐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쐐기 같은 거나 손배척을 이용해서 미리 받쳐주는 게 좋아요. 갑자기 이거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최대 2.5mm 정도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큰 충격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높낮이 조절하는 부분을 경첩 상중하 총 2개씩 있으니까 6개를 다 풀어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손배척을 누르면 위로 들립니다. 지금 들린 거예요. 2.5mm가 들린 거예요. 느껴지시죠? 누르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얘를 든 상태에서 조여주는 거죠. 조이고 조이고 가운데도 조이고요. 높낮이 조절도 할 수 있고 앞뒤 간격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대박 기능 같아요. 나중에 막 이거 쳐져가지고 수리하려고 그러면 일반 경첩으로는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특히나 히든도어나 스텝도어처럼 뭔가 좀 완성도 있고 민감한 이런 도어들은 진짜 그 미세하게 막 조금씩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데 이 히든 경첩을 심어 놓으면 AS 걱정은 안 하고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조금 비싸기는 한데 돈가스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을 지금 들어줬습니다.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봐야 되겠다. 여러분 차이가 조금 느껴지죠? 제일 밑에 라인이 지금 한 2mm 정도 떴잖아요. 아까는 거의 밑에 딱 붙었었는데 지금은 딱 문을 들어 올린 만큼 2mm 정도 갭이 생긴 상태죠. 확실히 이 부분은 개선이 됐죠. 들어 올린 만큼 여유가 생긴 거고 아까 제가 이 밑에가 너무 또 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밑에 쪽만 이쪽으로 좀 이제 밀 건데 이렇게 밀게 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살짝 또 들리는 효과가 생길 거고 지금 문을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헤더와 문 간격이 많이 좁아졌어요. 아까는 새끼손톱 들어갈 정도였다면 지금은 딱 봐도 손가락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좁혀진 상태거든요. 다음으로는 이 간격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 간격은 문에 있는 이 녀석으로 지금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틀이 아니고 문에 있는 걸로 조절하는 겁니다.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간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어딜 보셔야 되냐면 문틀과 문 요 사이 간격 있잖아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위아래를 한 번씩 돌려주세요. 한 번씩. 좀 벌어지시는 거 느껴지세요? 저는 조금씩 벌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막 팍팍팍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문을 한번 닫아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미세하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지 않고 이 틈새는 확실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좁은 틈새였는데 지금 문을 이쪽으로 좀 벌리니까 위아래가 거의 비슷하게 틈새가 나오고 있고요. 히든 경첩을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지금 해결을 한 상태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남았죠. 아까 저 부분에 2mm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불안합니다. 2mm 정도면 불안해요. 이게 자석 렛치다 보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움직이면서 안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여기 어느 정도 좀 센터 위치로 확보가 돼야 안정적으로 하자 없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우측 문틀을 밑에 3mm만 잘라서 내리려고 해요. 가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이 문틀을 내려주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이죠. 손잡이를 올릴 수 없고 문 더 올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헤더 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틀부터 작업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틀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 헤더를 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것도 가고정만 해놨잖아요. 이 얇은 걸로 하나만 박아놨기 때문에 젖히면 쉽게 빠져요.
여기서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이따가 문 간격도 이 헤더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가지고 맞출 거예요. 일단은 빼주고요. 문을 안 뗀 상태에서 얘를 뺄 수 있어요. 가고정을 분명히 한번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보여드리는 거지 전에 할 때 막 실리콘 다 발라놨다 크고 막 다 띄고 막 쌩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기회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예림에서 진짜 상 줘야 돼 진짜 나한테. 이 스텝 문틀이 이 가고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조절하기가 좋은 이유가 이 헤더가 문틀의 헤더가 따로 없이 좌우 기둥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자르면 돼요. 한 3mm만 잘라 볼게요. 다시 고정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고정이에요.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그때 고정해도 충분해요. 다시 헤더를 끼워주고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거 문틀을 자르면 이 위에 막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잘라도 되나? 생각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가 이 옆부분은 스토퍼로 다 가려주고요. 이 연결 부위는 이 헤더가 가려주고 이 전면 부위는 어차피 MDF 판이 붙으면서 가려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다만 MDF가 따로 안 붙고 방 안쪽에 이 상태 그대로 만약에 마감을 해야 된다 자르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잘라도 이 스토퍼랑 전면에 MDF가 가려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문을 닫아보는 거예요. 일단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너무 완벽하게 지금 센터로 딱 맞았습니다. 이제 헤더의 간격을 보면서 고정을 해줄 건데요. 3mm 정도의 틈새가 가장 보기 좋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라 뭐 2mm가 될 수도 있고 뭐 2.5mm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3mm 정도? 문을 더 이상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이제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상태를 기준으로 헤더의 간격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요 스페이서가 3mm짜리 스페이서거든요. 이거를 받쳐놓고 위에를 이렇게 싹 누르게 되면 지금 라인이 딱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고정은 여전히 618 실타카 핀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 끝 쪽으로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그 고정 몰딩에 핀이 박히게 되는 거고 이 끝으로 박아야지만 서퍼로 이 핀 박은 부분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고정을 하셔야 되고 원래는 이 헤더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끼우기 전에 헤더 안쪽 홈에다가도 실리콘을 넣어주라고 매뉴얼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다가 실리콘을 넣으면 더 이상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뺄 수가 없어요. 난장판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고정해도 충분하더라고요. 타카핀이 굉장히 생각보다 짱짱하게 박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실리콘을 넣으실 분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양쪽 끝으로 핀이 고정이 되고 중요한 건 이 안쪽에서 다시 각재를 박아가지고 안쪽 천장을 연결을 시킬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헤더가 불안할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실리콘을 생략한 상태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에 틈 기가 막히게 잘 맞았죠.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얼마나 센터 잘 맞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시죠? 위아래 지금 간격 뜨는 거 진짜 너무 진짜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딱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드디어 가고정 졸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사못으로 완전하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양쪽 끝으로 이 정도에 하나, 바깥쪽 끝쪽으로 하나 이렇게 박아주면 굉장히 짱짱하겠죠? 간격은 9뼘 정도 올라가서 박아주면 될 것 같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여기 살짝 찍혔어요. 이것 때문에 필름을 해야 되는 아이고 이거 보이시죠? 진짜 제가 진짜 미치지 않고 제가 여기 필름 안 하는 데인데 일부러 지금 보여드린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저 같은 진짜 20년 목수해도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끝부분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필름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갑자기 지금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네. 방심하면 안 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또 원숭이 때라서 떨어졌나? 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문틀을 완전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문틀 시공 방식과는 많이 다른 건 맞고요. 시공한 걸 끝까지 보고 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더 쉬운 것 같지 않나요? 이 스텝도어가 좋은 이유가 높이의 한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뭐 2700이든 2600이든 이런 식으로 높게 헤더와 문으로 구성이 돼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공 작업할 때 일부러 막 목공으로 헤더 만들어주거든요. 그 부분을 뭐 만들어야지 그 문틀 설치가 되니까. 근데 이 스텝도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공도 빠르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 도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퍼펙트하다, 퍼펙트해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스토퍼만 고정을 하게 되면 시공 완전히 끝이 나는 건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박 반장 이거 가고정하고 높이도 막 자르고 이거 막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처음에 딱 계산해가지고 치수 딱 재서 위에도 눈 높이 딱 계산해서 헤더 위치 딱 잡고 이렇게 딱딱딱딱딱 설치하고 마지막에 문만 딱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이론과 실제는 아무래도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잡아놓고 그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게끔 맞춰주는 이런 방식이 저는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퍼만 박아볼게요. 스토퍼는 짧으면 안 돼요. 이게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맞는 치수를 정확히 실측을 해줘서 재단을 해야 됩니다. 2552. 스토퍼는 가고정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고정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실리콘을 적당히 살짝 발라주고요. 저는 지금 5mm 걸레바지를 할 거라서 바닥에 5mm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스토퍼를 갖다 대주고요. 이 문틀 앞선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앞선에 이렇게 이 홈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실타카로 하지 않고 타카핀 자국 눈에 띄는 F30으로 하는 이유가 이 스텝도어는 전면에 MDF가 붙어가지고 스토퍼까지 구조적으로 필름을 감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MDF를 붙이게 되면 이 부분에 퍼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면까지는 필름을 감싸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타카를 막 박아도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제 필름으로 가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짱짱하고 완만한 F30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까 문틀을 잘라낸 부분도 이렇게 스토퍼를 받게 되니까 기존 문틀이 쏙 가려지죠. 아까 헤더 고정할 때 제가 최대한 끝에 박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스토퍼가 이렇게 붙어서 양쪽 끝에를 가려주긴 하지만 가스켓 부분이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리하게 바깥쪽으로 핀을 박게 되면 까딱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끝에 쪽으로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퍼는 뒤에까지 설치가 돼서 이 문틀 앞면이랑 이렇게 일치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DF가 이렇게 붙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틀이 짧은 부분은 다 이제 가려지게 되는 거죠. 벽이랑 일체화가 되게 마감이 될 겁니다. 아까 헤더 부분에 이 부분 있잖아요. 고정 몰딩을 한 10mm 정도 짧게 해놔서 이게 딱 지금 안 걸리고 있어요. 아마 더 길었으면 걸렸을 거예요. 밑에서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주게 되면 안전하게 고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감 캡을 끼워주게 되면 안 보이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히든 경첩도 캡이 있어요. 이 문틀에 들어가는 캡은 조금 넓고요. 문에 들어가는 캡은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포장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도 조금 표가 나요. 근데 의식 안 하고 보면 다 똑같은 줄 알아서 왜 안 맞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캡을 씌워주면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복잡한 디자인이 깔끔하게 가려지게 되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렛지를 잡아주는 부분 유격에 따라서 이게 딱 문이 닫혔을 때 예를 들어 좀 이렇게 당겨진 상태에서 잠길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헐렁한 상태에서도 잠길 수가 있거든요. 유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이 인쇼핸들은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물어주는 이 부분을 중간 나사 두 개를 풀어주게 되면 검은 부분이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조절이 되거든요. 얘를 좀 이쪽으로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되면 문이 좀 많이 닫힌 상태에서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바깥쪽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그냥 살짝만 해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좀 애매하게 막 바깥쪽으로 가 있으면 문이 딱 닫혔을 때 이렇게 좀 덜렁덜렁 이렇게 거립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죠. 이럴 때는 얘를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을 해주면 거의 유격이 없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너무 안쪽으로 고정이 되면 단점이 뭐냐면 깠다가면 좀 안 다칠 수도 있고요. 힘을 끝까지 좀 많이 줘야 그런 불편함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다 보면 좀 헐거워지고 좀 빡빡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문을 여기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진짜 미친 디테일입니다. 이거는 뭐 예림에서 생각했을까 아니면 인쇼형이 생각했을까, 아무튼 이런 디테일은 칭찬할 만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하고 문틀 설치하는 영상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스텝 문틀이나 뭐 히든도어나 최신 유행하는 것들을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제가 사는 곳이 또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 솔직히. 오늘 좀 각 잡고 한번 보여드렸는데 진짜 오늘 불살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미리 알려드려야 될 주의사항들 담아봤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스텝 도어와 문틀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주변에 목공 작업까지 완료가 되고 필름까지 마감이 되면 문하고 문틀이 벽과 거의 일체화가 되면서 굉장히 조화롭게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